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코멘트입니다. 오늘 태풍 카눈이 강한 상태로 도착을 해서 한반도를 거쳐 북쪽으로 갈 예정이며 어제 부산 LCT 근처에서의 강한 바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태풍의 예상 경로까지 첨부합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7일 7시부터 시작할 잼버리 K-POP 콘서트에는 NCT Dream, 뉴진스, 이치, 마마무 등 총 18개의 팀이 참가한다고 발표를 했으며 아이보와 스테이시는 불참하고 팬클럽인 아미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BTS도 불참합니다. 전라북도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또다시 새만금에서 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과 함께 경합을 할 예정이며 이 정도면 정말 염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7월 초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BYD가 30억 레알, 8,06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아시아 밖에서는 최초로 자동차의 생산 기지를 브라질에서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 신규 자동차 공장의 부지는 100년 이상 동안 브라질의 동부 해안가에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지금은 폐쇄가 된 포드 자동차의 공장 부지입니다. 최근에 텅 빈 공장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새롭게 당선이 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자인 회사인 ARM의 IPO에 아마존도 참가할 예정이며 총 100억 불, 13조 1,500억 원 정도를 조달할 예정인 이 IPO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엔비디아와 인텔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IPO에 참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한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무실 공유 서비스인 WeWork의 주가가 회사의 미래가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어제 38.44%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90.79% 하락을 했고 작년엔 97.48%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7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을 해서 2년 만에 첫 하락을 했고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1.4% 하락을 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중입니다. 결국 침체된 소비와 함께 디프레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2026년까지 자기들의 CPI 목표인 2%보다 더 높은 CPI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따라서 금리 또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따라서 영국의 파운드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소니의 1분기는 영화 부문에서 큰 약세가 있었으며 그들의 2분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이 2,500만 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니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1%가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27.74% 오르고 있고 작년엔 15.83%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국내의 모바일 앱 제공업체가 정부에게 사업 세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인기 있는 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인들이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해외 나가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모바일 게임이 국내에서 출시되기 전에 라이센스를 획득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에 다양한 앱스토어에서 수만 개의 라이센스가 없는 게임을 제거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북동부에 큰 비가 내려서 베이징에서만 33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실종을 했다고 했으며 시추안성에서는 7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까지 중국 북동부의 홍수로 인하여 147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 142명은 홍수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CX항공은 12년 만에 최초로 상반기에 수익을 기록을 했고 여행객과 관광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행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의 순이익은 43억 홍콩달러, 7,230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엔 50억 홍콩달러, 8,407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85% 주가가 오르고 있고 작년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7월의 실업률은 2.8%로 늘어났고 6월 달에는 2.6%였습니다. 점점 일거리의 창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향하던 2대의 드론을 러시아군이 격추를 시켰다고 했으며 반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7명이 사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이죠. 수요일 밤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 및 감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아시아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수색 영장을 따르라는 판사의 명령을 무시해서 35만 불, 4억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7월의 마지막 주에는 입원자의 수가 43%나 늘어났다고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큰 이유는 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내에 있었고 백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8월 7일 현재 신용거래 융자의 잔고는 20조 3,448억 원으로 지난 4월 26일 26조 857억 원 이래 3개월 연속으로 20조 이상이 넘기고 있으며 증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예탁금 또한 54조 3,510억 원으로 7월 27일 59조 1,991억 원의 최고 기록을 기록한 이후 내내 54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거래 융자를 받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종목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